안녕하세요. 히든스탁의 김태은입니다. 오늘 양시장 동반 하락하면서 마감했습니다. 마감 지수 현황 살펴볼까요? 먼저 코스피 지수는 전거래일 대비 7.06포인트, 0.33% 하락한 2137.23에 거래를 마쳤고요. 코스닥 지수는 전거래일 대비 0.23% 내린 664.60에 장을 마감했습니다. 간밤에 미국 뉴욕 증시는 또다시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미국과 중국이 추가 관세를 단계적으로 철폐하는 데 합의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졌기 때문으로 풀이가 되고 있는데요. 지난 현지 시간 7일 가오펑 중국 상무부 대변인은 정례 브리핑에서 미중 양측은 협상 진전에 따라 단계적으로 고율 관세를 취소하기로 동의했다라고 밝혔고요. 같은 날 로이터 통신도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의 한 관리가 미중 1단계 무역 합의의 일환으로 양측이 관세 철회 합의를 확인했다라고 보도를 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중국 정부의 발표와 또 언론 보도에도 불구하고 미국 정부는 공식 입장에 아예 발표를 하지 않고 있는 상황인데다가 또 백악관 안팎에서 잡음이 들려오면서 양국 간의 온도 차이가 포착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우리 시장 이러한 불확실성에 더욱더 민감한 반응을 보여주면서 외국인 투자자들의 매물이 출회가 되는 모습을 보여줬고요. 결국 양시장 모두 하락 전환하면서 마감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 어떤 종목을 어떤 전략을 가지고 공략해야지 행복한 수익률을 맛볼 수 있을까요? 오늘도 저희 히든스탁과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히든스탁 오늘도 문을 활짝 열어놓고 여러분들의 참여 기다리고 있습니다. 문자 참여 코너 준비되어 있죠? 문자번호 1899-2163번으로 전문가 이름과 종목명 함께 보내주시면 푸짐한 상품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저희 VIP 체험권 준비되어 있습니다. 저희 히든스탁 전문가분들과 더욱더 긴밀한 소통을 할 수 있는 아주 절호의 기회니까요. 오늘 놓치지 마시고 꼭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 함께 해주실 두 분의 전문가 소개해드릴게요. 우라노스 전문가님 그리고 마에스트로 전문가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어서 오세요. 오늘장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코스피요. 우라노스 전문가님 오늘은요. 외국인들이 대거 파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단 딱 살펴보면요. 대부분이 파란불을 켜냈고요. 또 1, 2위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외국인들이 가장 많이 판 종목 1, 2위에 또 랭킹이 되면서 삼성전자는 얼마나 빠졌을까? 1.51% 빠졌고요. SK하이닉스도 1.56% 빠지면서 지수 하락을 또 이끌어가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코스피요. 7거래일 만에 하락하는 모습이었거든요. 잘 올라갔는데 오늘 금요일에 또 빠졌어요. 걱정이 좀 있는데요. 네. 저는 일단 사실 조금 이제 리스크 관리를 해야 된다라고 지난 이제 월요일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던 걸로 기억이 나는데 저는 사실 이 11월 달을 조금 이제 여러분들이 리스크 관리를 하실 필요가 있다라고 봅니다. 사실 길게 봤을 때는 저는 2020년 시장에 대해서는 이제 뭐 상승에 좀 베팅하라라고 얘기를 드리고 싶은데 단기적으로 좀 리스크 관리를 해볼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왜 그러냐? 사실 우리 투자자분들의 기대와는 다르게 이 현실적인 부분하고는 상당히 괴리감이 있는 장입니다. 이거를 좀 한마디로 표현하면 어떻게 보면 새옹지마 장세입니다. 소위 말해서 복이 화를 부르는 장세고 오히려 악재가 호재로서 작용을 하는 장세라고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무슨 말이냐면 일단은 지금 최근 들어가지고 어찌됐건 간에 미국과 중국하고의 강대강 분위기는 조금 완화되고는 있습니다. 사실 뭐 지난 1차 협상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오면서 그때부터 이제 좀 시장이 조금 해피하게 흐름이 좀 나오고 있었지만 현실적으로는 아직까지 기대감일 뿐이지 분명한 거는 뭐 9월 달에 대한 관세와 12월 달에 대한 관세가 아직까지는 확정된 내용이 없다라는 거고 이 부분에 대한 관세가 철회된다고 하더라도 지난 2018년 때 관세를 부과했었던 부분도 역시 남아있기 때문에 여전히 이 풀어가야 될 문제는 많다라는 겁니다. 저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번 달 11월 16일 날 또 이제 미국하고 중국하고의 협상이 또 진행될 건데 이때 당시에 좀 뭔가 뚜렷한 퍼포먼스를 보여주지 못한다라면 오히려 그걸 기회로 시장이 한 번에 조정이 나올 가능성도 있다라고 좀 생각을 들고 실제로 지금 뭐 3분기 영업이익 같은 경우도 상당히 기업들의 실적이 좋지는 못합니다. 최근 들어갖고 실적이 긍정적으로 나온 종목들이 손에 꼽을 정도로 적기 때문에 저는 이제 11월 달은 좀 어느 정도 리스크 관리를 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역시 11월 말에 MSCI EM 리밸런싱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또 외국인들 추종 매도가 나가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리스크 관리가 필요하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그럼 코스닥은 어떨까요? 마이스트로 전문가님, 오늘 코스닥이요. 기관도 함께 빠져나가면서 개인만이 1,300억 원 순매수 우위를 보여줬고요. 양 매도세가 연출이 됐거든요. 시총 상위단 살펴보면은 최상위단이 또 파란불을 켜내면서 지수 하락을 또 이끌어가는 모습이었어요. 특히 오늘은 CJ ENM은 또 눈에 띄는 하락세를 보여줬거든요. 리스크 관리 코스닥에서도 필요할까요? 그렇게 생각보다 걱정을 많이 안 하셔도 될 것 같다고 먼저 말씀드리고 네. 싶어요. 오늘 코스닥이 오늘까지 3거래일 연속으로 하락을 했고 네. 또 오늘 증시에서도 아시다시피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도 때문에 밀린 거지만 실질적으로 오늘 시장을 보면 코스닥 지수는 올라간 종목이 더 많았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10월 한 달 동안에 여기 보시면 차트상으로 코스닥 지수가 월간 기준으로 코스닥 지수가 6% 가까이 10월 한 달 동안에 올라갔습니다. 여기에 미중 무역 갈등의 해소 기대감 이런 것들이 반영이 된 거겠죠, 물론. 근데 지난 한 달 동안의 상승세를 이제 사이즈별로 이거를 체크해 보면요. 대형주 같은 경우는 대형업종 지수는 12%가 넘게 올라갔지만 중소형주 지수는 10월 한 달 내내 2%도 못 올라갔거든요. 그래서 오늘 시장이 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상승 종목이 많았던 이유는 코스닥 시장에서는 오히려 중소형주, 그러니까 하락은 대형주가 주도를 하면서 지수만 끌어내렸지 중소형주 하락률은 그렇게 안 컸고요. 심지어 가장 많이 우리 시청자분들이 많이 매매하시는 코스닥 소형주 지수 같은 경우는 오히려 플러스가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달은 시장은 야소즘, 아까 앞서 우라노스 전문가님 말씀처럼 좀 일부 시장 조정받을 수 있겠지만은 내부적으로는 중소형주 쪽에서 오히려 시장 대비 강세를 보일 수 있겠다는 것 때문에 오히려 개인 투자자분들한테는 지수만 잔뜩 올라가는 시장보다는 중소형주가 반등하는 시장이 훨씬 더 매매하기 편한 시장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적어도 코스닥 시장에서만큼은 좀 바닥에서 올라오는 중소형주 위주로 접근을 한다면 어떤 시장에 대한 공포를 누를 수 있는 수익을 볼 수가 있겠다. 그런 것들은 종목을 통해서 계속해서 말씀을 드릴 거기 때문에 방송 시청하시면서 끝까지 좀 알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오늘장 마감 상황 짚어봤습니다. 네, 이번에는 전문가 눈에 띈 특징주 한번 살펴볼게요. 먼저 우라노스 전문가님께서 CJ ENN 가지고 오셨습니다. 아까 또 코스닥 이야기할 때 빠질 수 없었던 이야기였는데 오늘 7.47%나 급락하면서 15만 4,800원의 종가를 형성을 했습니다. 악재가 끊이지가 않는 것 같아요. 오늘 또다시 실적 이야기가 나와주면서 악재가 겹치면서 하락세가 깊은 모습이었거든요. 네. 어떻게 보세요? 그렇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네. 지금 사실 기업들의 영업이익이 상당히 증시를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계속 말씀드리지만 2020년은 사실 해피하게 봐도 됩니다. 정부의 재정 정책이라든지 금리 인하 정책에 대해서 좀 시장에서 좀 분위기를 잡아갈 것 같고 기업들의 이익이 회복을 할 것 같다라는 생각은 듭니다. 근데 아직까지는 아니라는 거죠. 3분기 영업이익이 상당히 발목을 잡을 수밖에 없습니다. 더구나 요즘에 우리 투자자분들이 바이오 쪽에서 이제 조금 랠리를 달려주다 보니까 거기에 따른 이제 좀 기대감이 큰데 사실 제약 바이오를 이제 걷어내고 나면은 사실상 엔터주와 게임주들이 남게 되는데 엔터주들하고 게임주는 시총이 큰 반면에 요즘 들어가고 보면은 상당히 어닝 쇼크 나오는 종목들이 너무나 많다라는 겁니다. 특히나 이 CJ ENM 같은 경우는 역시나 직전 연도에 바로 이제 미스터 션샤인이라는 제품이 워낙 또 히트를 쳤었고 거기에 따른 매출이 나왔었는데 그 이후에 사실 뚜렷한 작품이 없었고 나왔었던 게 이제 바로 그거죠. 아스달 연덱이라는 제품이 이 아스달 연덱이라는 부분이 나왔었는데 사실상 이제 좋은 매출을 기록하지 못해서 사실 역기저 현상으로 실적이 계속 이제 좀 감소 중이다라고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특히나 사실 3분기 영업이익이 사실 안 그래도 예상치가 조금 안 좋을 거라고 생각을 했지만 오히려 예상치보다도 하회를 했다라는 게 이제 아마 문제인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나 어쨌든 간에 3분기 영업이익이 원래 안 좋을 거라고 예상을 했었는데 거기보다 훨씬 더 이제 실적 컨센서스 하회되면서 오늘 주가가 7.5% 정도 떨어졌다라고 좀 보셔야 될 것 같고 추가적으로 또 이제 요즘에 보면 뉴스에 또 나오고 있는 게 바로 그거죠. 프로듀서 관련된 이 프로그램이 또 이제 투표에 대해서 조작을 했다라는 이슈가 돌면서 PD 2명이 이제 구속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엔터에 대해서 정말 끊임없는 악재,
소위 말해서 이제 작년부터 시작된 악재가 아직까지도 좀 발목을 잡기 때문에 저는 이 코스닥 시장이 추가적으로 올라가려면 이런 악재들이 다 끝나야 이제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이 종목이 조금 더 주가가 또 밀릴 수 있다고 판단이 들기 때문에 좀 리스크 관리를 하시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리스크를 관리해라라고 강조해 주시고 계십니다. 자, 이번에는 우리 마이스트로 전문가님의 특징주 한번 살펴볼게요. 골든 센츄리 가지고 오셨습니다. 오늘 장 초반에 굉장히 강한 빨간불을 켜면서 출발을 했는데요. 544원까지 쭉 올라가는 모습이었고요. 꼬리 조금 달고 내려오긴 했지만 그래도 급등했습니다. 10.74% 상승하면서 464원에 종가를 형성을 했습니다. 이 종목이요. 8월에는 굉장히 좋은 모습 보여줬는데 9월 3일에 22% 급락한 이후부터는 그렇게 큰 흐름 보이지 않고 오히려 하향세를 보여줬는데 오늘 갑자기 쭉 쏘아 올리는 모습 보여줬거든요. 딱 보니까요. 오늘 중국주들이 굉장히 좋은 흐름 보여줬네요. 황성그룹도 그렇고 오가닉틱 코스메틱, 로스웰까지 계속해서 내일이 빨간불을 켜내고 있는데 이제는 중국주를 바라봐야 된다라고 강조해 주시려고 갖고 오신 거죠. 제가 할 말 중에 반을 하셔서 제가 뭔 얘기를 해야 되죠, 그러면? 예, 일단 네. 뭐 너무 정리를 잘 해주셨어요. 이제 너무 나도 할 말을 다 해버려서 갑자기 당황스러운데, 네. 일단 오늘 그 이제 중국주가 움직였다. 특히 골든 센츄리 같은 경우는 이제 중국, 그러니까 우리나라 증시에 상장된 중국 회사입니다. 사실 저는 이제 국내 상장 중국 기업에 대해서는 약간 좀 보수적인 시각으로 봐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특징주로 골든 센츄리를 제가 들고 나온 것은 이것이 바닥에서부터 뭐 급등한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왜 중국 관련주들이 중국 기업들이 오늘 시장에서 강세를 보였는지를 생각한다면 다음 주에 급등할 수 있는 종목을 잡는데 굉장히 큰 힌트가 될 거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입니다. 일단 좀 차트 보시면 시세 뭐 앞서 앵커님이 뭐 설명을 너무 다 하셔갖고 당황스럽네 진짜 어떡하지? 예, 상한가에 네. 거의 뭐 가는 이제 흐름이 나오다가 상승률을 대부분 다 거의 다 반납을 하고 좀 내려와 버렸어요. 근데 이제 시세보다 중요한 것은 뭐냐면 저는 거래량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굉장히 그 주식시장에서 흔히 하는 말로 주가는 거래량의 그림자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래량이 움직이는 거에 따라서 결국 주가는 그의 영향을 오히려 받게 된다는 것이죠. 거래량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시장에서 뭘로 쉽게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생각을 하시면 되냐면 시장의 관심이에요. 시장이 얼마나 큰 관심을 가지고 이 종목을 매매하기 위해서 사고자 하는 사람과 팔고자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북적거리는지를 나타내는 것이 바로 거래량인데 보시면은 이 종목 상장 처음에 아무래도 이제 뭐 중국 뭐 농기계 뭐 시장 자체가 뭐 규모가 있으니까 아무래도 그런 기대감으로 당연히 처음에 이제 그런 높은 거래량이 나왔다가 한동안 죽어있던 거래량이 오늘 나온 거래량 5,500만 주의 거래량이 나왔고 오늘 나온 골든 센츄리의 5,500만 주 거래량은 상장 이후 2016년 상장 이후에 최대 거래량이 오늘 나온 겁니다. 그만큼 바닥에서 높이 올라갔다는 얘기인데 자 이게 왜 올라갔냐 이것뿐만이 아니라 사실 오늘 시장에서 뭐 리더스 코스메틱 같은 이런 이제 중국 관련 화장품 이것도 오늘 장에서 10% 이상 흐름이 좀 올라가 줬고요. 그다음에 뭐 같은 뭐 중국 기업 관련한 것 중에서는 뭐 윙이푸드라는 종목도 역시 마찬가지로 아쉽게 음봉으로 마무리가 되긴 했지만 장중 역시 상한가 육박하는 흐름을 보여주기도 했었죠. 이것들이 왜 움직였냐면은 지금 그 미국과 중국 간에 거의 2년 가까이 전개가 되어 왔던 미중 무역 갈등이 이제 어느 정도 매듭될 거라는 기대감들이 올라가고 있죠. 자, 이 서로 간의 관세를 철폐한다 이런 얘기들이 시장에서 호재로 작용하고 있는데 특히 이제 중국 같은 경우는 미국을 상대로 계속해서 무역 흑자를 보고 있었기 때문에 관세라는 것이 서로 관세를 때린다면 타격은 당연히 중국한테 더 많이 갈 수밖에 없었어요. 근데 그것을 만약에 이제 합의를 통해서 낮춰간다고 하면 위축되는 중국. 자, 중국으로 수출이 둔화가 되니까 중국 공장들의 가동률이 줄어들고 중국 국민들의 소비자들의 지갑이 닫히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 뭐 농기계를 바꾸든 화장품을 사든 뭘 하든 간에 돈을 쉽게 못 쓰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이 다시 화해 단계로 가게 되면은 중국 국민들의 소비 여력이 다시 늘어날 수 있다. 제조업 경기가 살아날 수 있다. 이런 기대감들이 오늘 일시에 반영이 되면서 바닥에서 이런 높은 거래량을 만들어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제 중국 관련주는 시장에서 좀 상승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지만 중요한 건 뭐냐면 차트 다시 한번 먼저 볼 수 있을까요? 이 중국 기업들 제가 좀 보수적으로 본다고 말씀드렸는데
저 몇몇 주요 중국 기업들 차트를 좀 볼게요. SNC 엔진그룹이라는 종목인데 지금 2009년부터 차트가 나와 있지만 4,000원 넘어가는 게 지금 400원까지 떨어져 있습니다. 자, 하나 더 볼까요? CKH라는 종목도 한번 보겠습니다. 2015년까지 5,000원 넘어가던 주가가 지금 300원대예요. 그러니까 분명 중국은 재료는 크지만 이런 국내 직접 상장된 중국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리스크 자체가 굉장히 클 수 있기 때문에, 왜냐하면 기업 신뢰도 측면에서 문제가 아직까지 분명 존재를 하기 때문에 중국이라는 엄청난 기회를 잡는 거 물론 중요하지만 리스크 피하는 거 역시 마찬가지로 중요하다 하기 때문에 이 모든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을 수 있는 종목 제가 오늘 히든 종목으로 준비를 해왔으니까 방송 끝까지 시청하시면서 절대 놓치지 말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니 아까 할 말을 제가 다 했다라고 구박하시더니 말씀 많으신데요? 네, 뭐 다 억지로 쥐어짜니까 나오네요. 또 그만큼 좋은 얘기가 많다는 얘기겠죠, 지금. 네, 알겠습니다. 오늘도 기대 많이 해볼게요.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오늘 시장 분석과 함께요. 전문가 눈에 띈 특징 주까지 짚어봤습니다. 네, 지난 히든 종목에 AS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먼저 마에스트로 전문가님께서 도와주실 건데요. KT 서브마린 가지고 오셨습니다. 매수일은 바로 어제 11월 7일이었고요. 목표가 3,700원인데 어제 하루 만에 도달을 하면서 최고가 수익률 17.23%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도 좋은 흐름 보여줬습니다. 1.3% 상승하면서 그래도 장중한 때는 3,605원까지 또 올라서는 모습이었는데요. 일별 시세 보면은요. 어제요. 갑자기 쭉 쏘아 올리면서 3,810원까지 쭉 쏘아 올리고 꼬리 달고 내려왔는데 네. 오늘 사실 파란불, 그러니까 음봉을 튀기는 했지만 그래도 지지를 받으면서 또 윗단에서 움직이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 종목은 해저터널에서 정책 관련해서 수혜를 받을 수가 있고 급등 임박이다라고 했는데 임박했어요. 네. 그래서 쭉 올라갔어요. 어떻게 네. 보세요? 일단은 그때 그 앵커님이 구박하시는 바람에 아무래도 좀 종목이 더 힘을 받은 것 같기도 해요. 맞아요. 그래서 이제 매수 당일날 급등해서 목표가까지 가는 이런 이제 성과를 다행히 좀 볼 수가 있었는데 일단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이 설명을 드리면서 뭐 이제 필룩스가 급등하기 이전에 패턴과 이제 유사하다라는 말씀도 드렸고 또 이틀 전에 제가 뭐 특징주를 말씀드렸던 뭐 남아토건 같은 경우에도 우리 앵커님도 너무나도 잘 알고 계셨던 이 양봉, 음봉 다음에 다시 양봉이 나오는 이런 패턴을 정확하게 얘가 좀 보여줬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번 주 월요일 날 한번 이 21선을 강하게 돌파한 이것이 이제 급등의 시작이었다. 물론 이때 거래량 별로 많이 안 붙었지만 제가 이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한테 수요일 날 말씀드리고 나서 목요일 날 바로 뭐 기다릴 것도 없었습니다. 목요일 날 바로 대량의 거래가 한 방에 터지면서 목표가를 단번에 좀 도달해 줬는데 이런 흐름들을 가진 종목들이 최근 시장에 많이 있어요. 이미 급등이 나와버린 종목들, 뭐 미세먼지 관련주라든가 이런 것처럼 이미 급등이 나와버린 종목은 더 이상 잡아서는 안 되겠죠. 많이 줄어들긴 했습니다만 그래도 아직까지 바닥에서 이렇게 KT 서브마린처럼 일반 투자자들의 관심권에서 멀어져 있었지만 차트상으로 좋은 자리를 만들고 사회적으로, 시대적으로 이슈와 재료가 정책적으로 맞물려 있는 이런 시점에서는 주가 급등이 나오는 모습을 분명히 보여주기 때문에 또 때마침 지금 오늘 중국 관련주가 움직인 것도 어떻게 보면은 정책이라는 거겠죠. 미국과 중국 간에 서로 간에 어떤 협상 과정에서 나오는 모멘텀이 분명 존재하기 때문에 그것과 맞물려 있으면서도 이런 KT 서브마린처럼 차트상에서 바닥권에서 급등 임박한 신호를 주는 종목을 오늘도 역시나 제가 찾아왔기 때문에 좀 기대를 많이 좀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KT 서브마린보다도 조금 더 좀 강하게 튈 수 있는 종목이라고 판단되기 때문에 절대 다음 주 월요일 날 놓치면 안 되기 때문에 꼭 좀 챙겨 가시라고 말씀을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17% 급등했는데 이번에는 20% 넘기시죠. 네,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할 수 있겠죠? 알겠습니다. 자, 일단은 우리 KT 서브마린으로 수익 보신 분들 진심으로 축하드린다는 말씀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우리 우라노스 전문가님의 지난 히든 종목 한번 살펴볼게요. 디바이스 ENG 가지고 오셨습니다. 매수일은 11월 5일로 지정해 주셨고요. 목표가 12,000원으로 설정해 주셨습니다. 오늘도 좀 빠졌습니다. 0.95%, 그래도 1% 안팎의 파란불을 켜내면서 1,400원의 종가를 형성을 했거든요. 우리가 매수한 날 2% 넘게 빠져주면서 저가 매수에 싹 주더니 그 다음날 좀 올라가서 다행이다, 이제 슬슬 올라가겠거니 했는데 어제도 파란불, 오늘도 파란불이에요. 뭐 어떻게 구박 받으시겠어요? 글쎄요. 한 달 뒤에 그렇다가 저한테 제가 구박받는 반대로 이제 구박을 받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왜 그러냐면 저는 일단은 사실 이번 달이 상당히 포트를 재편하기 참 좋은 달이라고 봅니다. 왜 그러냐면 일단 제가 아까 계속 이제 말씀드리다시피 11월 달이 어느 정도 좀 리스크 관리는 필요하다라고 얘기 드린 게
물론 이제 직전에 5월 달이나 8월 달만큼의 시장이 하락이 나올 거라는 게 아니라 일종의 이제 일시적인 조정이 나온다라는 거죠. 근데 이 일시적인 조정이 나올 때 결국은 삼성전자라든지 이런 종목들이 전반적으로 쉴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반도체 섹터들이 이번 달이 좀 쉬어주는 시기라고 좀 봐야 되는데 이 쉬어주는 시기에서 저는 매수를 해야 되는 게 이 IT 섹터라고 좀 봅니다. 그래서 이 디바이스 ENG 같은 경우도 역시나 반도체 관련된 이제 섹터 쪽에서 관련된 섹터인 만큼 11월 달에는 이제 조금 이제 옆으로 계속 횡보 내지는 약간의 눌림 정도가 좀 나올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화면상으로 잠깐 보여드리겠는데요. 자, 전자공시를 잠깐 하나 보면은 지금 최근에 10월 30일 날 바로 이제 자사주 매수에 대한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만큼 자사주를 매입한다라는 거는 어쨌든 기업에서 주가에 대해서 안정적으로 이제 끌고 가겠다라는 식으로의 의지를 보여준 거기 때문에 자사주 취득 공시 같은 경우는 호재입니다. 그만큼 이 기업에 대해서 주가가 이제 떨어지기보다는 올라갈 가능성이 좀 더 높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앞서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앞전에 이제 추세 지지 구간만 깨지지만 않는다라면 충분히 이제 시장이 어느 정도 좀 쉬어줬다가 다시 시장의 랠리를 달려줄 때 해당 종목 역시 따라갈 수 있다라고 좀 얘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기대해 볼게요. 네. 구박 지금은 제가 구박할 거예요? 한 달 뒤에 제가 그럼 다시 돌려드리겠습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좋아요. 구박 주셔도 좋아요. 네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지난 히든 종목의 AS까지 도와드렸습니다. 네, 이제 본격적으로 오늘의 히든 종목 힌트 3가지가 공개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추리도 시작이 되죠. 문자 보내주세요. 문자 번호 1899-2163번으로 전문가 이름과 주모명 함께 보내주시면 푸짐한 상품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저희 문자 참여 이벤트도 진행하고 있죠. 관련해서 소개해드릴게요. 12월 27일까지 계속되는 히든 종목을 맞춰라. 방송 중에 공개되는 힌트 3가지를 확인하신 후에요. 이 종목이다 라고 생각이 되시면 문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문자 번호 1899-2163번으로 전문가 이름과 종목명 정확하게 보내주세요. 정답은 바로 방송 중에 공개되고요. 또 당첨자는 다음날 홈페이지 통해서 발표됩니다. 저희 VIP 체험권 준비되어 있습니다. 오늘도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볼까요? 먼저 우라노스 전문가님의 첫 번째 힌트입니다. 오늘 특징주로 중국주는 이쪽에서 가지고 오셨는데 네. 오늘 히든 종목은 이쪽인가 봐요. 네. 어떻게 하다 보니까 좀 이제 그렇게 된 것 같은데, 네. 일단은 이제 제가 11월 달에 어느 정도 이제 그동안 달렸었던 주도주들이 쉬어주는 장세이기 때문에, 주도주들이 이제 쉬어주면서 이 밑에 있는 종목들이 좀 어느 정도 키 맞추기 장세가 좀 나온다라고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단기적으로는 이슈가 있거나 실적이 좀 괜찮은 종목들을 한번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그 중에서도 일단은 최근 들어갔고 어쨌든 중국이 미국과 중국 간의 이 무역 전쟁이 한참 심하게 벌어지고 나서부터 약간의 태도를 조금 전환을 하고 있다라는 게, 어쨌든 중국은 현재 주변 국가들하고 상당히 두루두루 잘 지내고 있다라는 식으로의 개방 정책을 많이 좀 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이제 사드 배치 이후에 상당히 많이 피해를 봤었던 부분들이 최근 들어갖고는 이제 중국인들이 많이 또 다시 방한을 하고 있는 추세고, 거기에 따라서 중국 쪽에 대한 시장에서도 역시 우리나라 제품들의 매출이 생각보다는 잘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특히나 최근 보면은 이제 아모레퍼시픽 같은 경우도 생각보다 실적 서프라이즈 발표를 했죠. 바로 중화권에서 이 설화수 제품에 대한 판매량이 꽤 잘 나오면서 이제 실적 서프라이즈를 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갖고 이제 관군제에 대한 매출이 나오는 기업 찾아봐야 될 것 같은데, 오늘 제가 준비해온 종목 같은 경우는 사실 앞전 연도에서는 중국에서 매출이 안 나왔던 회사입니다. 그런데 올해부터 중국에 진출이 됐고 실제로 아니죠. 작년 연말부터입니다. 사실은 작년 연말부터인데 관군제에서 매출은 올해 처음 나오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되고, 최근에 이 중국인들이 사랑한 한국의 명품 브랜드로 1위로 뽑은 기업이라고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더욱더 기대됩니다. 두 번째 힌트 바로 열어볼게요. 우라노스 전문가님의 두 번째 힌트입니다.
그냥 성장도 아니고 구조적 성장이 나왔어요. 뭐예요? 어떻게? 네, 보통 이제 제로 투 세븐이라고 하면은 네. 대부분 투자자분들이 이제 유아용품으로만 그쵸, 그쵸.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저출산 영세부터? 관련해 가지고 이제 뭐 정책이 나온다든가 저출산 뭐 이슈가 나올 때 이제 주가가 올라간다라 알고 있는데, 근데 최근에 이제 제로 투 세븐이 올라갈 때 아가방 컴퍼니나 보령 메디앙스 같은 경우는 같이 움직이지 않습니다. 아가방 컴퍼니와 보령 메디앙스가 오히려 주가가 안 가면서 제로 투 세븐 혼자서 올라가는 이유가 바로 뭘까요? 바로 제품에 대한 판매량입니다. 결국은 이 제로 투 세븐에서 이제 그 궁중비책이라는 아기 용품, 아기 뭐 화장품 같은 경우 이제 없어서 못 판다 정도로 이렇게 유명한데, 오늘 제가 준비해온 종목 역시 제로 투 세븐하고 상당히 비슷한 구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만큼 이쪽 유아용 쪽에서에 대한 매출이 본격적으로 나오고 있는 회사고, 2018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2018년에 중국인이 사랑한 한국 브랜드 1위로 뽑은 게 바로 이 회사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중국인이 사랑하는 한국 브랜드 1위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마이스트로 전문가님, 아기 계획 있으세요? 뭐 여기로 혼자 낳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맨날 약간 결혼하려고 집도 예. 장만하시려고 하고 그런 이야기가 들리던데요. 그런 얘기는 그렇고요. 어떤 걸까요? 네, 일단은 그 유아 쪽으로 약간 좀 얘기를 해주시고 네. 또 명품 얘기를 하셔서 그쪽을 좀 생각하면은 사실 뭐 중국인이 사랑하는 1위, 솔직히 좀 중국인이 뭘 사랑하는지 진짜 우리나라에서 잘 모르겠는데 네. 일단은 좀 생각나는 것들은 약간 좀 있기는 합니다만은 일단 먼저 좀 제로 투 세븐에서 이제 연계돼서 생각을 해본다면 먼저 좀 3위 같기란 종목 요거를 좀 먼저 떠올리고 싶어요. 그 애들, 그러니까 산하 제한 정책을 중국에서,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였죠. 7, 80년대 산하 정책 그만 나라 그러더니만 지금은 안 난다고 또 난리죠. 중국도 똑같은 역사를 전철을 밟고 있는 것 같은데 지금 이 종목 같은 경우는 뭐 이제 피아노, 그렇죠? 이런 소득 수준이 올라가고 또 애들 좀 이렇게 키우다 보면은 아무래도 이제 이런 기본 공부뿐만이 아니라 이런 이제 예체능 쪽으로도 사실 좀 많은 돈을 쓰게 리코더 되어. 하나는 사야죠. 예? 멜로디언 리코더 그렇죠. 하나는 사야죠. 근데 중국도 이 돈 많은 사람들이 또 무지하게 많아요. 또 그럼 기본적으로 피아노 한 대씩 피아노. 들어놓는 거. 우리도 오. 어렸을 때 좀 돈 많은 시간 피아노 있었잖아요. 맞아요. 약간 부의 상징처럼. 네. 그래서 중국도 이제 그런 상황이 있는데 지금 3위 학기 보면 주가는 들어 누워 있는데 외국인들은 지금 조금씩 담아가고 있습니다. 보통 이렇게 주가가 들어 눕는 사이에서 외국인들이 짱짝 담는 것들이 결과론적으로 주가가 올라가는 경우들을 굉장히 많이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걸 좀 약간 선취매하시려는 전략이 아닌가. 때마침 또 거래도 안 터졌기 때문에 이럴 때 잡아놓으면 거래 터질 때 날아가거든요. 요게 아닌가 생각도 들고, 그리고 지금 솔직히 말해서 다른 뭐 기술적으로 뭔가 얘기해 주는 게 없기 때문에 솔직히 좀 감은 잘 안 오는데요. 얘도 마찬가지입니다. 최근에 좀 주가가 들어 누워 있는 사이에 네오팜이라는 종목인데, 주가가 들어 누워 있는 사이인데 외국인들의 어떤 미묘한 한 뭐 10만 주 약간 좀 넘어가는 매수기는 하지만 얘 같은 경우에도 또 애들 하면 또 저도 어렸을 때 뭐 부모님을 원망하는 건 아니지만은 뭐 어떻게 된 건지 아토피 때문에 좀 어렸을 때 고생을 많이 했거든요. 이게 또 이 산업화가 되고 또 콘크리트 건물 살고 하다 보면은 이 자연스럽게 아토피가 또 따라와요, 이 현대 사회에서는. 그래서 이 부분이 만약에 좀 중국에서도 신경을 쓴다면 네오팜도 좀 가능성은 있는데, 외국인 수급 놓고 봐선 사실 네오팜보단 저는 개인적으로 3위 학기 쪽이 좀 더 약간 그 매력이 있지 않나 싶은데, 뭐 세 번째 힌트를 들으면 좀 더 정확히 알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네, 됩니다. 그럼 바로 세 번째 힌트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라노스 전문가님의 세 번째 힌트입니다. 두 가지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실적이 굉장히 좋았거나 아니면 실적이 낮을 줄 알았는데 의외로 높았거나. 네, 그렇죠. 일단 뭐 잘 짚으셨는데, 네. 앞서 이제 제가 예시를 들 때 이제 아모레퍼시픽을 예시를 들었습니다. 어. 예, 아모레퍼시픽 같은 경우가 이제 어찌됐건 간에 설화수로 인해서 맞아요. 중국에 대한 매출이 생각보다 서프라이즈하게 나왔고, 실제로 이번 분기에 이제 실적 발표를 하게 되면서 주가가 이제 한번 급등이 나온 케이스인데, 잠깐 화면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은 사실 우리 투자자분들이 이제 대형주라고 급등이 안 할 거다라고 생각하시는데,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정말 우리 투자자들의 선입견을 깨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그만큼 이제 어닝 서프라이즈가 발표 나오면서 해당 기업이 작년 대비해서 영업이익이 약 40% 정도 증가가 됐습니다. 그리고 실적 컨센서스 같은 경우도 역시 예상치 대비해서 좀 상회하면서 발표 나오면서 당일 이제 장대 양봉이 나왔고 그 다음 날 역시 주가가 올라가면서 약 한 6거래일 정도의 이제 상승 랠리를 좀 달려주게 됐는데, 자, 대형주에도 불구하고 상승률이 약 뭐 한 20% 정도 가까이 좀 나왔다라고 좀 봐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준비해온 종목 역시 이 종목하고 유사하게 3분기 실적 발표가 나왔는데 작년 대비해서 영업이익이 46% 정도 증가가 됐고 컨센서스 대비해서는 약 16% 정도 이제 상회에서 발표가 됐다. 그만큼 이제 우라노스가 가장 좋아하는 건 역시 실적 증가 기업인데 거기에 맞는 종목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그럼 같습니다. 한번 빠르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위 각기 네오팜 작년 대비 영업이익 46% 증가한 것만 딱 찾으면 되잖아요. 예, 요거는 사실 공시가 나온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저도 지금 말씀하신 데 두드려 보니까 네네. 나왔네요. 나왔어요? 뭐예요? 말해도 돼요? 네. 바로 그냥 제가 말해도 됩니까? 뭔데요? 좀 전에 맞출 거라고 확신하시는 제가 거예요? 한 거 두 개 중에 분명히 있어요. 있을 진짜요? 수밖에 없어요. 뭔데요? 제가 볼 땐 그 둘 중에 지금 이름이 짧았던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 짧았던 거? 네 하나는 네 글자고 글자가 하나는 세 세 글자고.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여러분 세 글자 한번 기억해 주시고요. 종목 추리는 계속됩니다. 계속해서 문자 많이 보내주시고요. 우리 우라노스 전문가님의 오늘의 히든 종목 힌트 3가지 다시 한번 화면으로 확인해 보시죠. 네, 오늘의 히든 종목이 한 종목이 더 남아있죠? 이번에는 마이스트로 전문가님의 오늘의 히든 종목 힌트 3가지가 공개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문자 많이 보내주세요. 문자번호 1899-2163번으로 전문가 이름과 종목명 함께 보내주시면 푸짐한 상품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럼 차근차근 열어볼까요? 마이스트로 전문가님의 첫 번째 힌트입니다. 계속해서 기사가 나오긴 했어요. 아직까지는 혼선이 있긴 하지만 그래도 가닥은 잡은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주가라는 게 원래 또 기대감이 있을 때가 또 많이 올라가는 거기 그쵸. 때문에 아직은 그걸로 좀 더 올릴 수 있는 폭이 남아 있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 시장 같은 경우는 뭐 신고가를 달리고 있는 미국 시장에 비해서도 좀 덜 올라간 것도 있고 하기 때문에 좀 기대를 해봐도 좋은데 먼저 오늘 좀 제가 말씀을 드려야 될 것은 중국주 자체에 대한 어떤 관점이 이제 시장에서 좀 변화할 수밖에 없다. 때마침 우런스 전문가님도 중국주를 갖고 나오신 거 보면은 확실히 지금 바닥에서 뭔가 좀 분위기가 크게 격변하고 있는 것만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중국 입장에서 중국과 미국은 이제까지 계속해서 보면 이 무역이라고 하는 것은 완전 똑같기는 어렵죠. 누구 하나가 돈을 벌면 누구 하나는 상대적으로 잃어요. 경상수지라고 하는 것은 이제까지 계속해서 중국만 돈을 미국을 상대로 벌어왔기 때문에 미국은 그게 안 이꼬워서 자꾸 관세를 때리면서 막으려고 하니까 그러면 중국은 공장 가동률이 줄어들죠. 고용률 나빠지죠. 이거 추가 근무 같은 거 아니니까 당연히 돈벌이도 줄어들죠. 소비가 위축이 되고 화장품도 막 이만큼씩 쓰던 거 조금씩 아껴 쓰고 비싼 거 쓰던 거 싼 거 쓰고 이런 식으로 가는데 지금 이런 미국과 중국 간의 갈등 관계가 좀 해소가 된다고 하면 다시 이런 것들이 선순환 구조로 바뀐다. 그러면 경기 전망을 긍정적으로 보는 사람들은 이만큼 그때는 불안해서 돈을 이만큼씩 모아놨다면 이제는 좀 써도 되겠구나 하면서 소비 여력이 늘어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바로 이런 소비표의 개선세로 바로 이어질 수가 있다는 겁니다. 오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급등한 종목들이 많이 나왔고 대표적으로 리더스 코스메틱 같은 경우에도 오늘 장중 한때 19%, 20% 가까운 상승 흐름까지 나오기도 했던 이런 모습들이 그런 기대감들을 바닥에서부터 벌써부터 반영을 하고 있다는 거죠. 더 늦기 전에 잡아놓을 필요가 있겠다는 관점에서 오늘은 중국 관련주에 대한 얘기를 하고자 첫 번째 힌트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얼른 힌트 더 들어볼게요. 마이스트로 전문가님의 두 번째 힌트입니다. 그 소비 지출이 늘어날 건데 그 중에 하나가 관광으로 보시는 것 같은데 그렇죠. 그런데 좀 이상해요. 9월에 관광 수입이 증가한 건 지금 11월이에요.
지표가 아직 안 나왔어요. 지금 아, 집계하고 있어가지고요. 10월 건 좀 있어야 나옵니다. 아, 네. 예, 그래서 가장 최근에 확인할 수 있었던 네. 건 이제 9월이에요. 네. 9월 같은 경우가 우리나라 관광 수입 자체가 30%가 늘어났는데 그것을 견인한 것이 바로 중국입니다. 관광객 증가율이 27% 이상 찍히면서 중국인 관광객 증가율이 다른 모든 나라들을 압도하고 가장 많이 찍혔어요. 아시다시피 뭐 사드 배치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 때문에 굉장히 안 좋았던 그런 흐름들이 가면 갈수록 개선이 되고 있고 그리고 뉴스에서도 나오다시피 면세점 매출은 계속해서 뭐 월간 기준으로 사상 최대치를 가고 있는데 아직까지 시장에서는 그러한 호재들을 이런 중국 관련주의 주가 상승으로 제대로 반영을 해주지 않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미반영된 급등이 이제부터 나올 수 있는 것이 오늘 중국 관련주들의 급등, 국내 상장 중국 기업들의 급등을 통해서 최대 거래량도 나오고요. 이런 것들로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런 이제 실제로 돈으로 나와야 된다는 거죠. 단순하게 기대감이 아니라 돈으로 우리나라의 수입으로 찍혀야 된다는 거. 관군제 같은 경우 이제 3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관군제는 그러니까 이 중국 본토에 있는 사람들이 현지 업체들을 통해서 우리나라 제품을 막 갖다 그냥 사 제끼는 거. 요걸로 호재를 받겠지만은 제가 지금 바라보는 것은 관군제 넘어서 올해 말, 내년 초, 내년 중반까지 계속해서 늘어날 수 있는 우리나라 관광객 수요를 흡수할 수 있는 그리고 이런 화장품이다. 뭐 아니면은 무슨 뭐 카지노 이런 식으로 이 중국도 여러 가지 이런 섹터들이 다 있죠. 근데 오늘 제가 말씀드린 좀 뭐 이 결정적 힌트가 될 것 같은데 특정 품목에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중국 관련 제품을 다 그냥 종합 선물 세트판이다. 뭐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뭐 면세점을 살까, 화장품을 살까, 카지노를 살까, 뭐 유아용품 살까 고민할 필요가 없이 이 종목 하나면 모든 것이 다 해결되는 종합 선물 세트와도 같은 종목이라고 두 번째 힌트, 결정적인 힌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에 진짜로 딱 감이 오기는 하는 것 같은데 그래도 조금 어려워요. 종합 선물 세트 같다. 그러니까 뭔가 품목을 정하지 않아도 네. 다 수혜를 입을 수 있다. 이런 거는 비행기인가요? 네. 아니에요? 네. 상당히 참 일단은 힌트 자체를 되게 쪼잔하게 좀 내신 것 같다는. 쪼잔하다. 왜냐하면 상당히 막 두루뭉실하기 때문에 두루뭉실하고요. 네, 우리 시청자분들이 이게 되게 맞추기가 자, 어렵지 짜증나셨어요. 않을까 생각이 들고 진짜 화나신 것 같은데. 그러니까요. 조금 약간 이게 이걸 저보고 어떻게 하라는 건지 솔직히 모르겠습니다. 예, 우리 시청자분들한테 어떻게든 제가 가까이 가야 되는데 야, 힌트를 이런 식으로 줘버리니까 저는 일단은 그래요. 뭐 관광 수입이 는다라는 건 저도 이제 봐서 압니다. 한국 관광 통계 자료에 의하면 이제 실제로 관광인 수입도 많이 늘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결정적으로 수입이 좀 늘 수 있는 게 뭘까?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일단은 아까 우리 앵커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비행기가 있을 거고 아니면 이제 화장품이나 이런 짜잘한 게 아니라고 했기 때문에 생활용품을 아예 그냥 통으로 묶어가지고 LG 생활건강이 될 수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은 이제 오늘 나온 뉴스입니다. 오늘 나온 뉴스인데 삼성 갤럭시 폴드가 상당히 이제 뭐 2분 만에 완판됐다라는 내용도 나왔기 때문에 이제 이런 가전제품 쪽 이 세 중에 하나가 아닌가. 진짜 완전히 이제 두루뭉실해서 저도 이제 크게 짚어보면 여길 거라고 보고 일단은 저는 그러면은 휴대폰 쪽으로 한번 좀 가보고 싶습니다. 가전제품. 가전제품. 예, 이거 품목 아니에요? 품목? 근데 이제 휴대폰 이게 참 진짜 힌트를 너무 쪼잔하게 쪼잔하다. 내셔가지고 네,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네. 예, 네, 제가 우리 시청자분들의 표정이 지금 이 우란수 전문가님 표정하고 똑같지 않을까라고 좀 걱정이 되네요. 지금. 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럼 어떡해요? 하나 더 얘기를 해주시면 그러니까요. 제가 세 번째 힌트 열자고요? 네, 그래야 될것 알겠습니다. 같아요. 그럼 바로 세 번째 힌트 열어볼게요. 마에스트로 전문가님의 세 번째 힌트입니다. 쪼잔하다. 네. 네. 근데 이게 별로 없어요. 왜 뭐가요? 그러냐면 이게 사실 이제 찾아보는데 물론 시간이 걸릴지 모르겠지만 지금 대부분의 중국주들을 보면은 이 외국인이 사놓은 게 사실 많이 없더라고요, 의외로. 오, 그리고 그래요? 이게 좀 올라갈 때 또 다 팔아버렸어요, 홀라당. 어. 저도 쪼잔하다고 하시지만 외국인들이 더 쪼잔해요, 지금. 오늘 그 리더스 코스메틱 잠깐만 볼게요. 이거 오늘요, 사실 이 올라간 폭이 이렇게 많이 가지도 않았어요, 사실. 10%라고 하는 것은 뭐 7월 한 달 동안에 빠진 폭에서 진짜 극히 일부만 올라갔을 뿐인데 오늘 외국인들 다 홀라당 다 팔고 나왔단 말이에요.
근데 오늘 제가 여러분들한테 지금 공개를 해드릴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지금 아직까지 외국인들의 물량 이탈은 전혀 없고 오히려 주가가 지금 굉장히 바닥에서 요 같은 기간, 요 구간 동안에 8월 급락장 이후에 지속적으로 횡보를 하고 있는 이 구간 사이에서 지금 외국인들이 지속해서 계속 매수를 해 나가고 있다, 모아가고 있다 물량을. 지금 뭐 내일 당장 월요일날 터트려 줄지는 솔직히 그건 저는 모르죠. 제가 주가를 움직이는 사람이 아니니까. 뭐 KT 서브마린이 하루 만에 갔다고 해서 제가 뭐 주가 조작하는 사람은 아니거든요. 하지만 이렇게 외국인들이 지금 담아놨다고 하는 것은 일단 땔감을 모아놓는 거예요. 폭탄을 모아놓는 겁니다. 언제든 불씨만 붙이면 바로 상한가를 한 번 갈지 두 번 갈지도 모르는 이런 급등이 언제든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좀 준비가 된 종목이라고 말씀드리면서 앞서 말씀드린 그 약간 좀 이거 힌트 생각하시면 이제는 약간 좀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드네요. 네, 우라노스 전문가님 네네. 못 찾으셨으면 우리 시청자분들과 한번 확인해 볼까요? 네, 일단 확인해 보시죠. 그럴까요? 네. 그러면은 우리 시청자 게시판 화면으로 확인해 보시죠.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왔을까요? 우리 시청자분들은 좀 찾았고 있으세요? 호텔신라 먼저 와 있고요. 글로벌 텍스프리도 보이네요. JTC, 파라다이스 또 보이고요. 모두 투어 아닐까요? 글로벌 텍스프리 또 보입니다. 그 아래로 보면은요, 우라노스 전문가님께 멋지다고 VIP방 하면서 네오팜 찍었어요라고 보내주셨고요. 네오팜 그리고 손오공 하트 뿅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핸섬가의 우리 우라노스 전문가님 네오팜입니다라고 보내주셨고 3위 같기도 보이네요. 자, 과연 이 안에 정답이 있을까요? 우리 마이스트로 전문가님의 오늘의 히든 종목 힌트 3가지 다시 한번 화면으로 확인해 보시죠. 네, 오늘도 둘 중 한 종목은 방송에서 바로 공개가 되죠. 우리 우라노스 전문가님의 히든 종목입니다. 공개해 주세요. 네오팜이 정답이었습니다. 그렇게 사랑을 많이 받고 있어요? 네, 2018년 때 네. 중국인이 사랑하는 한국 명품 브랜드로 이제 1위로 뽑힌 게 이제 네오팜입니다. 네오팜이라기보다는 이제 아토팜이라는 브랜드. 알아요. 요게 이제 아토피 피부에 좀 쓰는 이제 전용 이제 화장품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2018년부터 이제 중국 시장에 진출한 지 1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근데 벌써부터 이제 중국인들이 상당히 사랑하는 브랜드로 입김을 지금 자리 잡았고 작년 관군제 때는 참여하지 않았었기 때문에 관군제에 대한 매출이 안 나왔었지만 올해부터 이제 관군제에 대한 매출이 나오는 종목이다라고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화면상으로 이제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는데 잠깐 이제 제가 실적을 하나 먼저 보면서 설명드릴게요. 자, 실적을 하나 보겠는데 일단은 오늘 이제 3분기 실적 발표가 나왔습니다. 근데 지금 화면상으로 지금 안 잡혀 있지만 3분기 영업이익이 일단은 사실 시장 기대치가 시장 기대치보다 시장 기대치는 한 45억이 나올 거라고 예상을 했었지만 오늘 실적 발표가 영업이익이 50억이 나오면서 시장 예상치 대비해서 5억 정도 더 나왔다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컨센서스 대비해서는 16% 정도 증가를 한 거기 때문에 저는 이 종목이 오늘 음봉이 떨어졌어도 내일장에 좀 더 추가 상승이 좀 나올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 기술적으로도 보면은 이제 바로 이제 수렴 삼각형 패턴이죠. 소위 말해서 수렴 삼각형 패턴의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 앞전에 이제 5만 원 단만 돌파만 된다라면 충분히 직전 고점까지도 한번 좀 노려볼 수 있다라는 관점에서 준비를 했으니까 목표가 6만 원까지 한번 좀 바라보시면서 손절가는 앞전에 추세 지지 구간 46,700원 구간 대응을 해보시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라노스 전문가님의 오늘의 히든 종목은 바로 네오팜이었습니다. 매수가는 다음날 시초가 이하로 목표가 6만 원 그리고 손절가 46,700원으로 설정해 주셨으니까요. 가격 전략 잘 참고하셔서 꼭 행복한 수익률로 보답받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힌트는 속이 좁았지만 네. 수익은 또 대범하게 주실 우리 마에스트로 전문가님 네. 안 그럼 구박할 거예요. 예, 일단은 뭐 출발은 괜찮았어요. KT 그러니까요. 선만 괜찮아서 지금 이 감을 이어서 네. 연속해서 오히려 좀 더 좋을 수 있는 또 시기적으로도 좋으니까요. 맞아요. 그래서 이제 이 종목은 제가 잠시 온라인 공개 방송에서 알려드릴 겁니다. 좀 전에 제가 설명을 해드렸다시피 뭐 3가지 모멘텀을 말씀을 드렸었죠. 뭐 근데 기본적인 거 2개는 사실 다 아시는 거예요. 뉴스를 보면 지금 미국이랑 중국이랑 잘 풀린다는 거, 한 발짝 더 나간다면
그렇다면 그로 인해서 중국에서의 소비 여력이 계속해서 늘어날 수밖에 없다. 폭발적으로 증가를 하게 된다. 그다음에 이제 뭐 관광객, 당연히 그 돈이 많아지면 가장 가까운 이웃나 우리를 찾게 되겠죠. 중국에서 해외여행 가는 것 중에 사실 홍콩, 마카오 빼고 나면은 우리나라로 정말 많이 옵니다. 거의 뭐 최고 수준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중국 사람들 지갑이 두꺼워지면 관광지로서의 수혜는 대한민국이 최고로 많이 본다. 자,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세 번째인데 일단 차트를 뭐 잠깐만 좀 보여드릴 종목이 2개 정도를 좀 알려드리고 싶어요. 오늘 상한가가 이 MP 한강이라는 종목을 보게 되면 자, 어떤 현상이 나오느냐. 주가가 하락하면서 바닥을 찍는 구간에 이 외국인들이 왜 하락하는 걸 잡고 있지라는 생각이 드는 이런 급등이 나오게 됩니다. 화면상에서 보이시는 주가 하락하는 동안에 외국인이 대량 매집을 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결국 이 종목은 이번 달 들어와서 바닥에서부터 MP 한강이 100% 가까이 올라오는 급등 흐름을 보여줬고 또 오늘 좀 역시 급등 나온 종목 중에서 마찬가지로 큐브 엔터 오늘 상한가 같습니다. 오늘 상한가 간 큐브 엔터 같은 경우에도 어땠어요? 주가가 가파르게 빠지고 있는 이 사이에 외국인들의 폭발적인 매수가 있었기 때문에 결국 이들이 수익을 챙기기 위해서 반드시 주가는 급등이 나오게 된다는 거예요. 큐브 엔터 마찬가지로 바닥에서 주가 2배 올랐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린 종목도 중국이라는 재료를 토대로 이러한 외국인들의 주가 바닥 구간에서의 매집이 포착됐기 때문에 사두기만 하면은 올라갈 가능성이 매우 높은 이 종목 제가 잠시 후 9시부터 온라인 공개 방송에서 가격 전략과 함께 바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들어가시는 방법 소개해 드릴게요. 먼저 인터넷 검색창에 히든스탁이라 검색하시면 MTN 히든스탁 홈페이지가 나옵니다. 들어가시면 방송 보기 배너 나와 있습니다. 오늘 이 방송 끝나고 9시부터 시작하니까요. 오늘 놓치지 마시고 꼭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공개된 오늘의 종목부터 힌트까지 다시 한번 정리했습니다. 화면으로 확인해 보시죠. 네, 다음 주 월요일 전략 한번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라노스 전문가님 어떤 전략 주시겠어요? 다음 주 이제 벌써 옵션 만기일입니다. 옵션 그러네요. 만기일에다가 그 다음 주 이제 주말이 또 미중 이제 합의에 대해서 이야기를 오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이 이제 방향성을 가지면서 올라가기보다는 아무래도 이제 종목만 움직이는 종목 장세가 될 겁니다. 그래서 시장과 연관성이 높은 종목들을 투자하시기보다는 조금 더 이제 시장하고 무관하게 움직이는 종목들을 좀 대응을 하셔라. 그리고 역시 뭐 실적 발표와 화장품, 의류 쪽에 대해서 좀 투자 포인트로 삼아 보시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마에스트로 전문가님의 조언도 궁금한데요. 말씀 부탁드려요. 예, 뭐 KT 서브마린도 그랬고 또 오늘 네. 말씀드린 종목도 그렇고 그러니까 급등한 순간에 매수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한번 또 다른 급등을 준비하는 눌림목 구간에서 종목에 접근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 상태에서 뭐가 올라가냐 그러면 호재는 어디나 있어요. 사실 뭐 제약주가 뭐 신약, 임상, 뭐 기대감 다 있지만 저는 이게 숫자로서 즉 수치로서 확인할 수 있어야지만 그게 진짜 호재라고 생각이 들어요. 뭐 아모레 퍼시픽 같은 경우가 날아간 것도 실적이 잘 나왔기 때문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실적 발표는 사실 뭐 일주일밖에 안 남았습니다. 아직까지 실적 발표 안 한 것들은 약간 좀 약간 꺼림칙한 약간 느낌이 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3분기가 아니라 앞으로를 봐야 된다. 그럼 뭡니까? 지금 올해 들어 2019년도 들어서 가장 최근에 발표된 9월 관광객 이 소비 실적 제일 잘 나왔습니다. 확인됐기 때문에 이쪽에서 나올 수밖에 없다. 그러면 다시 500만 명 회복이 지금 유력한 이런 중국인 관광객들 이제 1000만 명 시대를 향해 갑니다. 그것의 최대 수혜주가 될 수 있는 종합 선물 세트와도 같은 종목 잠시 후에 꼭 확인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내일을 준비하는 히든 전략까지 나눠드렸습니다. 단 하루 만에 17%의 수익을 주셔가지고 그 기대감이 한껏 올라갔어요. 네, 그 거래량 붙은 것도 보면은 딱 진짜 제가 얘기하고 나서 붙는 이런 모습과 함께 지금 단기 급등이 나왔는데 오늘 뭐 그 상한가 나온 종목들이 있었잖아요. 뭐 MP 한강 상한가, 뭐 큐브엔터 상한가, 똑같이 바닥에서 외국인 매집 패턴이라는 것이 동일하게 지금 나와 있는 오늘의 바로 히든종. 지금 여러분들 화면상에서 이 자막 나가면서 확인하고 계신 이 종목이 바로 오늘 MP 한강 큐브엔터 상한가
올라간 것과 굉장히 유사한 형태로 바닥에서 급등을 기다리고 있는 종목입니다. 오늘의 상한가를 놓쳤다면 저와 함께 월요일 상한가는 한번 같이 노려보자 생각하시는 분들 잠시 후 9시 온라인 공개 방송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에스트로 전문가님의 온라인 무료 방송 놓치지 마시고 꼭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자, 히든스타 오늘 준비된 시간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오라노스 전문가님 그리고 마에스트로 전문가님과 함께했습니다.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 8시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